봅시다. 우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아 좀 첫날 교훈이도 여고 받아가고 승민이도 여고 받아가고 첫날에 얘기했듯이 기아 많이 어렵거든. 내가 아마 숙제를 줬을 건데 숙제를 잘했으면 이상한 게 정상이야. 대부분 안 됐을 거라 오늘 내가 한 번 더 볼 거거든. 한 번 더 보고 숙제할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야. 그럼 더 수월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보고, 저번 시간에는 약간 좀 노베이스에서 수업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 이론 설명 나 여기 딱 칠판 두 바닥만 쓰면은, 그러니까 이론 설명은 한 바닥이면 되고 복습 한 바닥하고 이론 설명 한 바닥하면 오늘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할만할 거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복습 좀 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너네 보면 개념 정리 프린트를 일부러 하나 줬거든. 이게 여기 있는 개념만 정말 있으면 돼. 개념만 있으면 돼서 여기 앞에 한 페이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의 기본 내용들,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은 쌍곡선 점근선까지만 기억하면은 앞에 내용 복습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2차 곡선의 접선이야. 근데 2차 곡선의 접선을 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 테니까 한 번만 복습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3개를 배웠잖아. 첫 번째로 배운 게 포물선을 배웠다. 포물선을 배웠어. 우리 이제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해볼게. 포물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축이 X축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 하나 있어서 얘를 초점이라고 하고 얘를 준선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뭐였어? 정의는 뭐였냐면 정의는 초점에서 곡선까지의 거리랑 준선에서 곡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이제 포물선의 정의였지? 지민이도 아이고 하나 떨어뜨리네. 지민이도 프린트 줄게. 그래서 준선에서 포물선에서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랑 준선에서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 얘가 포물선이 됐었어.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됐니? 얘는 식이 어떻게 됐냐면 y제곱은 4px라고 썼다. 이때 이 p가 뭐였냐면 초점의 좌표가 될 거지. 초점의 좌표야.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y제곱은 4px라고 쓰면 초점의 좌표가 p, 0이 될 거고, 그치?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해줘.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좀 팁이라면 팁을 준 게 이 둘의 중점이 뭐다? 꼭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준선과 포물선의 초점의 중점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요런 포물선을 줬지. x제곱은 4py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여기 밑에다가 간단하게만 할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었고 준선이 x축에 평행하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빨리 우리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써져? 0,p로 쓰여진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준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p가 된다. 미안해. y는 마이너스 p가 된다라는 거. 이 두 개만 좀 포물선에서는 기억을 하고 갑시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면 되고, 타원. 선생님이 이제 오늘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원하고 쌍곡선 때문이거든. 타원하고 쌍곡선은 이 초점 찾는 게 얘네들이랑 좀 다르지. 포물선은 내가 식을 4px, 4py 꼴로 만드는 순간 초점의 좌표가 찾아지기 때문에 편한데, 타원은 그렇지가 않았어. 우선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꼴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근데 타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x축 방향으로 길쭉한 타원이 존재했었고, 이렇게 세로로 y축 방향으로 길쭉한 타원이 존재했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경우였고, 이 경우에는 b제곱이 a제곱보다 큰 경우였어. 그래서 누가 더 큰가에 따라서 빨리 모양이 잡히고 뭐도 잡혀야 되냐면 초점까지 잡혀야 돼. 얘는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x축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만약에 초점의 좌표를 c,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c,0이 될 텐데, 타원에서 c는 어떻게 찾았지? c는 어떻게 찾았어?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타원의 모양이 중요했고, 그래서 만약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만들어져서 초점의 좌표가 c,0하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요 양 끝에 꼭지점의 좌표 여기가 a랑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b랑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장축, 긴 쪽을 장축이라고 부르는데 장축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a가 되는 거고, 단축의 길이는 요게 짧은 쪽의 길이가 돼서 2b가 될 거야. 그럼 포물선에서는 누가 중요했냐면 요 장축의 길이가 중요했지. 장축의 길이가 뭐랑 똑같았냐면 포물선의 정의가 타원의 정의가 타원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잖아. 이게 거리의 합. 장축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 된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중요했고, 만약에 b제곱이 더 크면 이렇게 위쪽으로 긴 쪽이 돼서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초점이 y축 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f, 여기가 f''이 되면 이때는 얘가 0,c, 0,-c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b제곱이 클 때는 c제곱을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b제곱 빼기 a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초점은 y축 위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 실수 안 하면 되거든. 이렇게 잡히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축의 길이는 긴 쪽이니까 이때는 장축이 2b가 될 거고, 단축이 짧은 쪽이니까 이때는 이게 2a가 될 거고, 이 2b가 또 뭐다? 거리의 합이다. 그래서 타원이 좀 많이 사실 제일 헷갈려. 타원이 실수할 건덕지가 제일 높거든. 보통 사실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이걸로 주는 편이야. 기하는 낚시를 잘 안 하거든. 기하는 안 그래도 내용 자체가 좀 힘들어서 낚시를 잘 안 해. 아마 너희가 아직 3학년 모의고사를 볼 일이 없어서 이번 모의고사 볼 일이 없었을 건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기하 파트 보잖아? 교과서보다 쉬워. 교과서보다 쉽거든. 그래서 좀 말이 많아. 기하는 내용 자체가 어려서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고, 맨 뒤에 저 공간 벡터 정도 배워야 뭐가 할 만한 게 생겨가지고, 여기 기하 내용이 좀 어렵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돼. 그래서 교과서 수준도 좀 까다로워가지고 타원 좀 조심하면 되고, 쌍곡선이 차라리 나. 쌍곡선은 헷갈릴 건 없거든. 쌍곡선은 애초에 식이 달랐어. 쌍곡선은 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얘는 x제곱분의 y제곱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하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꼴로 아예 바뀐단 말이야. 그치? 아예 바뀌어. 얘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 한꺼번에 그리면, 그래서 위에다 그리자. 쌍곡선에서는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이런 꼴로 만들어질 때 얘가 됐던 마이너스 1꼴이 됐건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y는 뿔마 a분의 bx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어. 그래서 쌍곡선은 우리가 생김새가 꼭 2차 함수처럼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플러스 1꼴은 이런 식으로 x축에서 초점을 갖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꼴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초점이 얘는 여기에 x축에 얘는 이쪽에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c제곱 둘 다 얘는 똑같았어. c제곱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더하기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a였고 여기가 a였어. 마이너스 1꼴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b였고 여기가 b였지. 여기가 b였어.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얘는 주축이라고 부르는 주축의 길이가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서 2a가 되는 거고, 얘는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다. 근데 이 주축의 길이가 뭐였니? 포물선은 정의가 뭐였어? 포물선은 정의가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였지? 아니, 쌍곡선은? 쌍곡선의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였잖아? 그게 뭘로? 항상 주축으로. 거리의 차. 얘도 거리의 차. 이게 딱 전부거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 요것만 갖고 풀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평행이동 관계를 본다거나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요것만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 에어컨이 안 돌아가지? 잠깐만.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잘 기억해서, 요것만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 요거 정리한 거 줬으니까 문제 풀다가 잘 막히면 요거 보면서 하고, 평행이동 관계는 따로 설명 복습 안 할 테니까 요것만 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를 하면 막 이런저런 걸 많이 가르쳐. 막 이렇게 기하다 보니까 형태를 좀 기억하고 경험치를 쌓고 가면 좋은 게 많아서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딱 담백하게 오늘 할 내용만 하면 되니까 잘 보고 갑시다. 지금 일요일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약간 여기서 보고 있으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내가 너네 강제로 보충하는 거 아니잖아. 빨리 잘 들어줘. 딱 한 바닥만 쓸게. 한 바닥만 쓸 테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우리 뭐 하고 싶냐면 2차 곡선과 접선을 하고 싶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사실 뭐랑 똑같냐면 우리 2차 곡선의 대표적인 2차 곡선이 있거든? 뭐냐면 2차 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대표적인 2차 곡선 중에 하나잖아.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랑 똑같아. 이거는 적지 말아봐. 다시 지울 거니까. 우리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의 위치 관계 딱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는 거 맞니? 이렇게? 3개밖에 없어.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안 만날 때밖에 없단 말이야. 2차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똑같아. 항상 이렇게 3개가 될 거거든. 항상 이렇게 3개가 될 건데, 우리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했었니? 판별식 썼던 거 기억나니? 판별식 써서 얘는 교점이 2개, 실근이 2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할 때는 항상 판별식이 0이다. 안 만날 때는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곡선도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할 건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편한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2차 곡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f, x, y는 0이라는 2차 곡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x, y로 이루어진 식이다라는 거야. 2차 곡선 너무 식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gx라고 이렇게 써볼게. 근데 혹시 몰라서 복습 한 번만 하고 가면, 만약에 우리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y는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울기랑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이 형태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내가 2차 곡선하고 직선이 있을 때 이 둘을 연립을 해볼 거야.
연립을 한다는 게 그냥 어려움만이 아니라 문자를 한 개로 통일시킨다라는 거거든. 우리는 보통 이제 x에 대해서 많이 연립을 하잖아. 이것도 쓰지 말아봐. 만약에 y는 x 제곱이 있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위치 관계를 보고 싶어? 그럼 y가 x 마이너스 2랑 똑같으니까 여기 어디 갔어?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 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가 y가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둘이 같다라고 세웠었단 말이야. 근데 2차 곡선은 y는 어쩌고저쩌고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연립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x에 대해서 정리할 이유도 없고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냥 편한 거 쓰면 되는 거야. 연립을 한다라는 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거거든. x가 됐던 y가 됐던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식을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지. 뭐 x에 대한 식이 됐건 y에 대한 식이 됐건 뭐는 0이다 라고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말을 써보면 이걸 우리는 교점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요 놈의 이 교점의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은 좌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식이었다면 x좌표가 나오는 거고 y에 대한 식이었다면 y좌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근은 좌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될 거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판별식을 쓸 거다라는 거지. 판별식 D를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이미 했던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실근이 2개다라는 거니까 두 직선과 2차 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판별식이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얘를 계속 뭐로 쓸 수밖에 없냐면 중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이 중근이 우리는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선생님 이제 비반 수업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야.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닌데 확실한 방법들 하나씩 있다 그랬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뜯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 이게 그 최후의 수단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원래는 이게 원칙이고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한 번만 모양을 좀 살펴볼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포물선도 요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안 만나거나, 그치? 이게 잘 내려와서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자, 타원도 마찬가지야. 타원도 안 만나거나 이렇게 못 그리니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쌍곡선도 마찬가지인 거다. 선생님 그냥 밑에다가 작게 할게. 쌍곡선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쌍곡선은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보면 이렇게 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냥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림을 쌍곡선을 좀 잘 그려줄게. 쌍곡선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쌍곡선에서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교점이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쌍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너네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볼게. 이거 교점 몇 개일까? 마치 너네 일로 가서 밑에서 하나 더 만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점근선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여기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는 거야.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난다고. 얘네들이 결국은 점근선하고 결국은 붙어질 거거든. 내가 얘를 점근선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얘네들은 결국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얘도 점근선 위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안 만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실 쌍곡선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좀 드문 케이스가 있는데, 점근선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안 만나지. 아니 뭐 이렇게도 안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쌍곡선조차도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지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두 점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될 케이스다. 그럼 매번 이거 계산해보면 이따 우리 한번 해볼 거거든.
되게 끔찍하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곡선에서는 선생님들이 공식을 가르쳐. 그래서 2차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 이거를 오늘 잘 쓰면 돼. 요거밖에 없어. 요거만 딱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공식이야. 선생님 공식 너무 싫어하는데 얘는 가르쳐. 나도 가르치는 이유가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거든. 근데 공식이 뭐 거추장스럽진 않거든. 뭐밖에 없냐면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공식. 근데 우리가 2차 곡선이 안타깝지만 3개잖아. 그러니까 공식도 3개가 존재가 하는 거야. 공식도 3개가 존재가 할 거야. 자, 첫 번째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P였지. P. 초점과 관련된 P. 포물선에서는 이 P가 중요해. P가 중요한데 포물선의 공식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mx 플러스 n분의 p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p만 알면 끝나는 거죠. p만 알면 끝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공식은 기본형에서만 쓸 수 있어. 근데 미리 좀 안심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 안 되는 건 아예 안 봐. 그러니까 모든 건 기본형에서만 쓸 거니까 그냥 공식을 쓰면 돼.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p가 중요한데 y는 mx 플러스 n분의 p다. 자, 다음 타원. 타원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그럼 타원의 방정식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시작하는 걸 똑같아. 그 다음에 뿔마 루트에 요거야.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많이 차이 날 거거든. 그 다음 포물선. 아니 자꾸 포물선이래. 쌍곡선. 쌍곡선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뭐든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이 똑같이 쓸 거야. 그래서 바로 쓸게. y는 얘도 기울기가 m이니까 mx 뿔마 루트에 선생님이 타원하고 쌍곡선은 식 얘기할 때도 좀 함께 간다. 하나를 해놓으면 하나 편하다고 했거든. 공식도 똑같아. 닮았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렇게 돼.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거야. a제곱이 크고 b제곱이 크고 그런 거 상관없이 타원, 포물선, 쌍곡선 공식이 다 저렇게 만들어지니까 공식 딱 3개만 기억해줘. 우리 이번 내신 대비 때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요거 3개만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곡선 위에서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야. 사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데 음함수 미분법이 심화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암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암기가 정말 간단해서 괜찮아.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규칙을 따르거든. 규칙 2가지를 따라. 2가지를 따르게 될 거야. 첫 번째 규칙 뭐냐면 1차항 대신에야. x 대신에 항상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2분의 x 더하기 x1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1차항 x 대신에는 요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y도 똑같이. y도 1차항이잖아. y 대신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2분의 y 더하기 y1이 들어갈 거야. 1차항 대신에는 요 모양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2차항 대신에는 어차피 2차 곡선이니까 2개밖에 없잖아.
이 창 대신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x제곱 대신에 하나를 x1으로 바꿔치기 할 거야. 원래 x제곱이라는 게 x가 두 개란 뜻이잖아. 하나를 x1으로 바꿔치기 할 거야. 이 창은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y제곱도 똑같은 규칙이겠지? y1, y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 거냐면 y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야? y1, y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y1, y 이게 숫자야, 숫자. 문제에서 줄 거야 다. y1, y는 여기 x1창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이 들어갈 거라고. 4p에 이게 바로 답인 거야. 그냥 접선의 방식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뭐 타원, 포물선 더 쉬워. 요거 1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야?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되니까 a 제곱분의 x1x, b 제곱분의 y1, y는 1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접선의 방식 끝나. 이거 사실 이차함수에서 되는 거거든. 다 돼. 어디서든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되는지는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냥 공식처럼 좀 느껴지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가 최후의 수단.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판별식을 쓸 거야. 판별식은 그냥 아까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쓰면 연립한 다음에 그냥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면 2개, 0이면 하나, 0보다 작으면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접할 때니까 요걸 구하면 되는 거지.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가 되는 뭔가를 계산하면 돼. 뭔가를 계산하면 접할 때가 될 거거든? 그럼 당연히 너희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니?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냐면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할 거야. 당연히 이게 제일 편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쓰면 될 거고, 얘가 이제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보면 돼. 근데 판별식을 쓰는 거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 기준을 좀만 잡아줄게. 기준을 좀만 잡아주면 당연히 접점이 주어져 있다? 접점이 주어졌다는 게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긋겠다라는 거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면 당연히 이걸 쓰겠다라는 거야. 고민 없이 이걸 쓰겠지? 한 방에 처리가 되니까.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고민 없이 이걸 쓸 거야. 근데 팁을 좀 하나만 주면, 팁이라기보다는 방법을 좀 하나만 알려주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또는 기울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기울기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훨씬 편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기울기에 내가 접선의 방식을 찾았는데 그 기울기의 곱이 2래 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2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게 편할 거고, 뭐 서로 수직이다도 이게 보통 편할 거야.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지 않고 기울기 관련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걸 쓸 거야. 그럼 얘는 언제 쓸 거냐면, 보통 언제 쓰냐면 우리가 교점 개수 파악할 땐 저거 쓸 거야. 막 교점이 2개이고 싶다.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 교점이 2개이고 싶다, 0개이고 싶다, 아니면 뭐 나눠달라라고 한다거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저걸 쓸 거야. 그럼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거든. 최악의 경우. 그게 뭐냐면 곡선 밖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우리 이제 수투에서 미적분을 배워본 친구들은 곡선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경우 해본 적 있을 거거든. 근데 곡선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셋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 뭘 써도 그지 같아. 뭘 써도 그지 같은데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뭘 써도 다 할 수 있어. 뭘 써도 다 할 수 있는데 뭘 써도 다 계산이 그지 같은데
그나마 편한 게 요거다. 사실 계산이 제일 편한 건 이거야. 계산이 제일 편한 건 이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 얘가 표현하지 못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거든. 이거 너네 수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타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근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너네가 그림을 봤을 때 접선이 몇 개 만들어지는 게 체크가 될 거냐면 2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체크되는 거 맞니?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지? 이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 x좌표가 2로 일정하니까 이거 접선의 방정식 x는 2란 말이야. 이거 가지고 x는 2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맞아? 왜냐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 x는 2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y는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디서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곡선 밖의 점은 이 2번 공식을 써야만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나는 이게 싫어. 요걸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오류도 피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무조건 그림 그리는 거야. 무조건 그림 그려가지고 체크하는 거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굳이 그림 그 식 안 쓰고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 정리를 다 해봅시다. 내가 오늘 기필코 1시간 내로 이론을 끝낼 거라서 12시 10분까지 이론을 끝낼 수 있을 거거든. 이제 풍산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론은 다 됐어. 설명 다 됐고 이거 이제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해볼 거야. 오늘은 저번 시간보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훨씬 쉬울 거라 그랬잖아. 다음 주는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 쉬워질 거거든. 물론 문제는 조금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이론 자체는 쉬울 거니까 잘해봅시다. 그래서 풍산자 선생님이 아까 요거 준 거 있지? 요거 이게 풍산자거든. 요거 이론 교재니까 요거를 봅시다. 우리 문제만 볼 거거든. 문제만 볼 거라서 쭉 가서 50쪽에 83번을 한번 봅시다. 50쪽에 83번. 계산이 많이 지저분하거든. 계산이 많이 지저분해서 선생님 차근차근 할 건데 우리 문제를 풀다가 계산 지저분해도 잘 해봅시다. 자, 83번에 지금 문제에서 y제곱은 4x랑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달래. 자, 그럼 이제 2차 곡선 y제곱은 4x랑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할 거야. 사실 우리가 교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우리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수투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할게. 이 교점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교점을 구한다는 건 이거 연립 방정식 풀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자의 종류를 한 개로 바꾸겠다는 거라고. 아이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서 자꾸 제곱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 1차가 있으니까 무슨 문자로 써도 상관없다고. k 넘기면 x는 y 마이너스 k랑 똑같이. 그리고 x 대신에 y 마이너스 k 집어넣을게. 그래서 y제곱 4y니까 넘어가면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플러스 4k는 0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거 y에 대한 방정식이지. 이거를 풀면 이거의 해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교점의 y좌표가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조금 이것만 하나만 얘기할게. 좌표 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 두 개를 직교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는 실수만 표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건 요거의 실근과 똑같을 거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실수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y 가지고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쓰고 할까? 판별 쓰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 쓰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4 빼기 4K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그냥 4로 나눌게. 1-K가 될 테니까 1-K가 0보다 크다? 즉 K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 그럼 접한다라는 건 우리 항상 아직은 중근일 때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미분을 안 배워서.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니까 K가 1이면 접할 때가 될 거고, 만날 때는 반대가 될 테니까 K가 1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될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겠지? 85번은 넘어갈게. 그냥 계산만 지저분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넘겨서 우리는 53쪽에 87번을 봅시다. 자, 포물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거야. 포물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 공식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었냐면 y는 mx 플러스 n분의 p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m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이것만 잘 체크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포물선에서도 내가 y제곱은 4px로 쓰는 연습을 하고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연습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예. 지금 y제곱은 12x니까 빨리 보자마자 4 곱하기 3 곱하기 x로 써줘서 얘가 지금 p인 거지. 요 3이 지금 p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의 평행하다 기울기가 3인 직선 찾아달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3이고 p가 3인 접선의 방식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1번은 y는 3x 플러스 n분의 p, 3분의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식 알면 너무 쉬워. 저번 시간이랑 많이 비교되지. 자, 2번. 자, 이거 똑같아. 여기도 p 똑같이 3이니까 p는 3이고, 이번에는 3x 플러스 2의 수직. 이것도 이제 우리 까먹은 친구들 있을까봐 얘기하면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p가 3인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공식 쓰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외우라는 말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요즘 외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요 정도는 해놓는 게 훨씬 편하다. 자, 그럼 89번 봅시다. 여기 또 굉장히 쉬운 거지. 이번에 뭐라고 써있냐, 문제 잘 읽어줘야 돼. 문제 잘 읽어보면 포물선 위의 점, 위의 점이니까 갑자기 확 쉬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위의 점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우리 곡선 위의 점에서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규칙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됐었어. 1차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을 집어넣을 거고, 2차 대신에는 x1, x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1차는 사실 포물선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보면 얘가 x1인 거고 얘가 y1인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x 대신에는, 여기도 한 번만 쓰려할게.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9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9를 집어넣는 거고, y 제곱 대신에는 y1, y를 집어넣을 거니까 y 하나 대신에 좌표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y는 4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9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또 약분한 김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3y는 x 더하기 9
그래서 뭐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 더하기 3y 더하기 9는 0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 넘겨서 91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한 5개 쳐놓고 오늘 우리가 풀 문제 중에 제일 힘든 문제가 될 거야. 오늘 요거 하나 하면 나머지 다 쉽게 할 수 있다. 결국 사실 접선의 방식 문제는 수투 때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이 난다면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이 항상 제일 힘들었거든. 그리고 대부분 문제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2차 곡선도 똑같아. 2차 곡선도 똑같이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이 핵심이라 지금 점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은 4x에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3가지 방식으로 풀 거야. 3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사실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할 줄 알아야 돼서 해보고 뭐가 제일 편한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식은 기울기 m에 대한 공식이야.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공식 쓰겠다라는 거지.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공식을 써볼 거야. 봐봐. 지금 얘 y제곱은 4x니까 p가 얼마냐면 1이지. p가 1이야.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p는 1이니까 이거 가지고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가 되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돼.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지? 얘가 여기를 지나야 되지.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지난다라는 건 x가 마이너스이고 y가 1이면 성립한다는 건 집어넣는 거야. 이 1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m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냐면 양변에 m 곱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이거를 풀면 m의 값이 구해지고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m 양변에 m 곱해볼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m 제곱이니까 넘기자. 그럼 2m 제곱. 여기다 m 곱하면 플러스 m. 여기다 n 곱하면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다행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끔찍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의 단점이야. 편해. 되게 편하거든. 지금 이 상태는 문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만들어줘서 편하게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잖아. 그래서 m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답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지. 끝났어. 그냥 m이 2 또는 마이너스니까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방식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왜 두 개가 나왔을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투할 때도 그래프 그려보면, 그러니까 접선 방정식 나오면 그래프 한 번만 좀 그려서 확인하라고 하거든. 얘도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 지금 y제곱은 4x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겠지. 초점의 좌표가 1인.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1에서 접선의 방식을 그으면 요런 식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거지. 그림이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 내가 그림 뭐 잘못 그렸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내가 지금 어디서 뭐 잘못했나 봐. 2분의 1이지? 외로운 곳이야. 도와주지 않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x 그럼 그림이 제대로 된 게 맞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 원래 그래. 제일 쉽게 느껴지는데 운이 좋았던 거야. 인수분해가 편하게 됐기 때문인 거라서 보통 그렇지 않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접점을 가정하고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접점을 나는 사실 이 방식을 당연히 좋아하거든. 이 방식을 당연히 좋아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선생님 문제 푸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걸 좋아해. 이제 나는 기하도 가르쳐야 되고 수토도 가르쳐야 되고 심화미적분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모든 접선의 방식은 저거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어. 곡선 밖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저거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어서 나는 이제 접점을 가정하고 푸는 걸 좋아해. 그럼 접점을 가정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이렇게 가정한 거니까 당연히 어디 위에 점이야? 곡선 위에 점인 거지. 접점을 가정했다라는 건 곡선 위에 점이라는 걸 가정했다라는 거거든. 이게 전부야. 곡선 위에 점이다라는 거. 저게 곡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해. 식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첫 번째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지. 바로 써볼게. 지금 y제곱은 4x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을 거고 4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이잖아. 그래서 2가 약분되거든. 그래서 이거 많이 해보면 2 미리 약분하고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1.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그래서 보통 교과서는 접점 둘 중에 하나를,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그럼 너무 편하겠지. 지금은 0이 아니니까 해볼게. y에다가 1,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1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x1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내가 지금 접선의 방식을 만들려면 어쨌든 y1하고 x1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얘가 구해지고 얘가 구해져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 식이 뭘까? 이게 곡선 위의 점이라고. x1, y1이 곡선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만족해야 돼? 이 식 만족해야지. 이 식을 만족해야 돼. 여기다가 y1, 여기다 x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y1 제곱은 4x1을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얘를 연립하면 x1, y1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제일 끔찍하게 나와. 항상 계산이 많이 지저분하게 나오거든. 많이 지저분하게 나와. 지금 요거 이렇게 넘길게. 이렇게 넘기면 2x1이 y1 더하기 4잖아. 2x1이 y1 더하기 4니까 얘는 2y1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다. 넘기면 y1 제곱 마이너스 2y1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y1은 4 또는 2 이렇게 나오겠네. 4 또는 마이너스 2지. 여기 자꾸 왜 이래?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y1이 4면 x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짝꿍이니까 여기다 4면 16이니까 x1 4 마이너스 2면 4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1이 4일 때 y1 4 x1이 1일 때 y1이 마이너스 2라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답 똑같이 나올 거야. 계산은 생략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최악인데 최악까지는 아니야. 계산이 쉽지 않아. 지저분해. 얘랑 비교하면 더더욱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 얘는 오류가 절대 없다. 유일하게 오류가 안 나오는 뭐든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식이기 때문에 보통 얘를 제일 많이 쓸 거고 사실 문제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해질수록 얘가 편해져.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최후의 수단은 판별식이야. 가끔 수능에서도 판별식 써서 쓰는 경우가 나와. 너무 문제가 지저분해지면 계속 얘기하지만 최후의 수단이야. 지금 문제에서 4,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세우려면 점하고 기울기가 필요하지. 점하고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점은 알아.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기울기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요 놈하고 포물선 y 제곱은 4px, 4x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뭘 쓰면 되겠다? 판별식이 0이 되는 m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0이 되는 m의 값을 찾으면 돼. 얘 식만 써볼게. 그럼 얘는 내가 m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x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어넣는 수밖에 없을 거야. y 대신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그냥 식만 써볼게. m의 x 플러스 그냥 이렇게 쓸까? mx 더하기 2m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4x를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어쩌고 저쩌고 x제곱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는 0으로 정리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m이 나오겠지. 근데 쟤는 쓸 이유가 없는 게 저걸 쓸 바에 뭘 쓰겠다는 거야? 이거 쓰겠다고. 저거식 정리하면 결국 판별식 정리하잖아? 요거 나와. 저거 판별식 계산하는 순간 이게 나올 거거든. m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보통 진짜 최후의 수단이 아닌 이상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밖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 타원, 쌍곡선 셋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하나만 딱 지금 힘들게 해본 거거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할 거야 이제는. 근데 이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끝내면 되고 93번 봅시다. 나머지 나 공식 연습 잘 해봅시다. 이거 10분은 힘들 것 같고 15분까지는 선생님이 끝내볼게. 선생님이 여기서 이론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너네가 너무 이렇게 루즈해질 것 같아서 봅시다. 자, 타원 공식도 생각할게. 타원 공식 기울기가 m일 때 타원의 공식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거든. 루트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때 a제곱 b제곱은 타원의 방정식에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얘 빨리 보자마자 1번은 식 어떻게? 여기는 1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서 3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로 바꾸고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이거 자체가 a제곱 b제곱인 거지. a제곱이 3인 거고 b제곱이 6인 거야. 그치? 이거 a제곱이고 b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 그리고 y는 2x 플러스 3에 평행한 거니까 m은 2인 접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네. 그래서 공식 집어넣으면 돼. y는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인 것만 조심합시다. m이 2니까 a제곱 m제곱이니까 12 더하기 b제곱 6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y는 2x 뿔마 18이니까 3루트인가? 이렇게 항상 두 개가 나오겠다. 항상 타원이 이렇게 있어. 지금 b가 더 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항상 대칭이겠지? 이런 느낌도 좀 잡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빨리 해볼게. 얘는 12로 나누면 1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에 접하고 y는 x 플러스 5의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찾고 싶은 거지. 그럼 빨리 얘가 a제곱, b제곱, m제곱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12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다.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맞지? 내가 살다 공식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기하에서만 허락된 거라서 얘만 좀 기억해서 씁시다. 다음 95번. 95번은 이제 완전 쉽겠지? 곡선 위의 점이다. 2차 곡선에서는 너무 쉬워진다고. 특히 이제 타원이나 쌍곡선은 더 쉬운 거지 뭐. 지금 문제에서
얘 위에 점 1, 마이너스 이거든. 얘는 굳이 이제 기본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어쨌든 내가 x제곱 대신에 얘가 지금 x좌표니까 그냥 1 곱하기 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y제곱 대신에 얘가 하나 y좌표니까 하나 y좌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라. 그럼 되게 그냥 끝나는 거야. x제곱 대신에 x 들어갈 거니까 2x,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y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6y는 14. 그냥 얘가 답인 거지. 그냥 이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넘겨서 요거 곡선 밖의 점의 점, 곡선 밖에서의 점, 쌍곡선은 안 할 테니까 타원만 선생님이랑 한 번만 하고 갈게. 계산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거든. 생각보다 힘든 건 아닌데 편하지 않아서 약간 그 느낌을 한번 봐야 돼. 지금 점 2,4에서 타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을 좀 시키거든. 이게 곡선 위의 점에서라고 주지 않았잖아. 그래도 가끔 곡선 위에 점일 때가 있어서 넣어보라고 해. 한번 넣어봐라. 성립하면 위에 점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니니까 얘가 곡선 밖의 점이야. 밖의 점.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접점을 가정할 거야. 이거 나중에 수투에서도 잘 쓸 거니까 잘 해놓고 갑시다.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우리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 거야.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만듭시다. 접선의 방정식. x제곱 대신에 x1, x 집어넣을 거니까 4x1x 이렇게 되겠지? y제곱 대신에 y1, y2를 집어넣을 거니까 3y1, y는 16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우선 2,4를 지나야 돼. 2,4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2,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8x1 더하기 4 집어넣으면 12y1은 16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서는 하나를 0으로 줘. 그럼 하나가 이쁘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그렇게 안 주면 힘들어지는 거지. 양변 4로 나누면 2x1 더하기 3y1은 얼마니? 8인가? 8이라는 벌써부터 힘겨워지는 식을 하나 찾아냈어. 그럼 나 x 계속 잊으면 안 돼. x1, y1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어디? 여기 4. 4로 나눴구나. 나 4. 나도 지금 이 잠이 안 깨나 봐.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두 번째. x1, y1이 어디 위에 점? 접점을 가정한 거니까 타원 위의 점인 거야. 요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 타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x1 제곱 더하기 3y1 제곱은 요게 성립해야 돼. 그래서 얘를 연립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립하면 될 텐데 그나마 이제는 좀 맞춰줬네. 지금 여기 2x1이 4-3y1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2x1 대신에 4-3y1을 집어넣을게. 얘가 지금 2x1의 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해봅시다. 자, 4 마이너스 3y1의 제곱 더하기 3y1의 제곱은 16이지. 자, 이쁘게 정리해 볼게. 이거 9y 제곱 3y1 제곱이니까 12y1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4y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16 없어지네. 그나마 다행이다. 는 0이네. 이렇게. 그래서 y1은 0이거나 또는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y1이 0이면 짝꿍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1은 2가 짝꿍이네. x1은 2가 짝꿍이고, 그 다음에 y1이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1은 마이너스 1이 짝꿍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집어넣읍시다. 0, 2 집어넣으면 8x는 16이니까 x는 2.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만약에 얘를 기울기가 m이다라고 가정하고 기울기 공식을 썼거나 판별식을 썼으면 안 나왔을 식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y1은 2, x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y는 16. 이게 정리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쉽지 않다.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 다음에 99번에다가 별표를 또 하나만 치고, 이거는 기하 문제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1학년 때부터 짚고 넘어왔어야 될 내용이라서 힘든 거니까 잘 봅시다. 아마 지금 1학년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얘는 좀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돼. 지금 타원 위의 점과 직선 y는 x 플러스 5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거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려 설명해 볼게. 지금 이렇게 타원이 있어.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5, 기울기가 5, 1이고 지금 y절편이 5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 타원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하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거리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타원 위에 점이 이렇게 P가 있으면 거리라는 건 항상 최단 거리잖아. 이 타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 이게 우리를 거리라고 부를 거거든. 이 길이를 거리라고 부를 거라고. 이게 제일 가까워지고 싶대. 언제일까? 기울기가 1이잖아? 이거인 상태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얘랑 평행하게끔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못 겠니? 자,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접점이 하나 존재하겠지. 이 접점에서부터 이 곡선, 직선 y는 x 플러스 5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얘랑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 점을 찾는 건 힘들어. 이 점 찾는 건 끔찍해. 그럼 또 연립방정식 풀어야 된단 말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이 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그럼 선생님이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이걸 구하는 건 1도 아니라고. 공식을 쓰면 되니까 기울기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얘 지금 빨리 6으로 나누면 6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니까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에 뿔마에 루트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y는 x 뿔마 3 두 개가 나오지. 그럼 그림을 대충만 그려봐도 이게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x 플러스 3에서 y는 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고.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니? 1학년 때 백나리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를 잡으나 똑같거든. 어디를 잡으나 똑같아. 이게 어쨌든 수직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기로 했냐면 내가 배운 공식이라고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걸 써야 돼.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점 하나 편한 거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은 편한 거 쓰면 돼. 뭐가 제일 편해? 절편이 제일 편하겠지. 이거의 절편 0,3 에서 요 놈까지의 거리. 그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야 되잖아. 그래서 다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까지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다. 당연히 거리 공식을 이제 까먹었을 만한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점 x1, y1까지의 거리는 우리 거리 루트의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거리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붙일 거고 간단했어. x 대신에 x좌표,
y 대신에 y 좌표 집어넣으면 됐다고. 그래서 ax1 by1 더하기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지. 꼭 기억해야 돼. 그럼 해봅시다. 0,3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d는 루트에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분의 절대값에 x좌표에다가 0, y좌표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 이렇게. 그래서 루트 2. 얘가 답이 되겠다. 교과서 단골 문제거든? 단골 문제니까 꼭 잘 할 수 있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 2차 곡선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식을 이용하겠다. 쌍곡선은 공식도 똑같잖아. 공식 똑같으니까 우리 하나만 풀 거거든. 107번만 풀어볼게. 107번만. 이것도 이제 교과서 단골 소재여가지고 107번 하나만 보고 이론을 마무리합시다.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이거 답지를 넣는 거거든. 여기 유제 정도는 만약에 내가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제 정도 풀어보고 연습해보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될 거야. 자, 봅시다. 자, 점 A,1에서 쌍곡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 여기 지금 그냥 점이라고 했으니까 언급을 안 했어도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곡선 위의 점이 아니다. 곡선 위의 점이었으면 위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을 거고, 사실 이거 굳이 안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게 지금 못 만들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말이 없으면, 언급이 없으면 곡선 위의 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원래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가정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나와 있거든. 우리가 수직이라는 게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문제를 기울기 공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선생님 기울기 공식 쓰면 못 찾는 애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못 찾는 애가 이런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x는 k꼴. x는 k꼴이랑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상수 형태가 나와야 되지. 그럼 m이 하나가 0이 돼야 되거든. m이 0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수직인 건 맞아. 수직인 건 맞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고등학교 교육관점 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지 않기 때문에 풀어도 돼. 이게 수능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굳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써도 된다. 그럼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루트에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었거든. 근데 지금 a제곱이 4고 b제곱이 2니까 4m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얘가 a,1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x좌표에다가 a 집어넣고 y좌표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써볼게. 이 1은 am 뿔마 루트에 4m제곱 마이너스 2야. 그럼 지금 거슬리는 게 두 개가 있지? 뿔마도 거슬리고 루트도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루트든 뿔마든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순수하게 얘만 남겨놓고 제곱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am 넘겨서 1 마이너스 am은 뿔마 루트에 4m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정리하고 양변을 제곱해 볼게. 양변 제곱해 정리해 볼게. 이거 제곱하면 4m 제곱,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m 제곱이잖아. 그래서 4m 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a 제곱 마이너스 4의 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m 나오겠네. 마이너스 2am.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생기고 여기서 1 나오니까 이렇게 넘기면 3 되겠지.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지.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 거 맞니? 이거 무조건 해 몇 개야?
무조건 해 두 개지. 맞아? 2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해가 두 개거든. 이거의 해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M1하고 M2라고 해봅시다. 그럼 M1하고 M2가 뭐가 되겠니? 이 M1과 M2가 뭐가 될 거냐면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라고. 얘가 지금 뭐냐면 두 접선의 각각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정리한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 두 개가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m1 곱하기 m2인 건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기울기를 정리해서 풀면 내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제곱은 1 나오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니까 그치 1 나오지? 그래서 a는 뿔마이. 지금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아까 타원에서 거리 문제랑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 교과서 문제의 한 70%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걸 벗어나는 수준은 없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벗어났는데 그거는 오늘 나랑 다 보고 갈 거니까 지금 우선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조금 오버됐네. 우리 좀 쉴게. 35분까지 쉴게. 35분까지 쉴 테니까 잠도 좀 깨고 머리도 좀 식히고 먼저 봅시다.